11장 먼저 풀 건데요. 극좌표계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평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교좌표, 즉 수직을 기준으로 한 직교좌표로 평면의 위치를 표현했죠. 그러면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교좌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인 지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직교좌표 표현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같이 이렇게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리얼 지구는 이렇게 정육면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간을 이해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과연 직교좌표계라는 유일한 방법이 적절할 것이냐. 어떤 평면이든 공간이든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냐 해서 처음부터 공간을 가지 않고 평면부터 일단 그러면 평면을 직교좌표계가 아닌 좌표 시스템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이 첫 번째 극좌표계라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극좌표계 책 다 펼치셨나요? 그럼 극좌표계, 새로 배울 극좌표계를 알려면 기존에 있는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의 좀 관계를 알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직교좌표계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직교좌표계라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직교좌표계는 어떤 평면을 표시하는 기준을 흔히 가로축이라고 하는 X축과 세로축이라고 하는 흔히들 Y축으로 표현되는 두 개의 기준축을 수직이 되게 만나게 해서 그 만나는 교점을 원점 O라고 하며 내가 특정한 위치 P라는 점, P를 표현할 때 이 P는 이 기준축 두 개와 원점을 기준으로 표현하되 이 P라는 점을 가로축인 X축의 수선의 발을 긋죠. 그래서 그 수선의 발과 기준점이었던 원점까지의 거리, 그 길이가 X면 첫 번째 어떤 성분으로 그 다음에 걔를 수직축인 Y축의 수선의 발을 그어서 얘 역시 원점에서부터의 길이 Y가 있다면 그 길이 Y를 두 번째 성분으로 표현해서 얘네들을 각각의 기준축의 수선의 발을 기준점인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차례차례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평면을 지금까지 표현해 왔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직교 시스템으로 평면의 위치를 표현해 왔었죠. 그렇다면 극좌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극좌표라는 거는요. 똑같은 평면을 이번에는 기준선 하나를 가지고요. 기준선을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시초선, 시계선, 시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요. 기준선 하나와 기준점 하나로 시작을 해서 이 기준선에서부터 내가 표시하고 있는 이 점,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 점, 원점 또는 여기에서는 극좌표에서는 극점이라고 하거든요. 극점에서 현재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첫 번째 성분 R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점까지 연결한 이 선과 그 다음에 시선이라고 하는 이 시작선과의 사이각, 이 사이각이 세타면 세타를 두 번째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얘는 어떤 기준점과의 현재 위치까지의 거리와 기준선과 현재 위치까지의 사이각, 즉 편각 세타로 표현하는 거리와 각, 사이각, 편각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이 극좌표계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X축이나 사실은 Y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선 하나밖에 없고 극점밖에 없는데 이제 그 정도로 가려면 극좌표가 굉장히 익숙해서 바로 그렇게 표현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은 머릿속에 평면을 이해하는 데는 직교좌표계가 익숙해서 약간 보조선처럼 직교좌표계 축을 이렇게 항상 같이 보조선처럼 써요.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X축, Y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럼 이제 극좌표 이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았지만 그 표현 진짜 길이를 재거나
편각을 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썼던 직교좌표의 XY를 새로 배우는 R세타로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것이냐. 이 표현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표현 방법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 표현 방법이 다소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린 지금까지 평면 극좌표 안 배우고도 충분히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복잡한 변화 공식까지 외워가면서 극좌표를 꼭 바꿔야 될까 하는 필요성, 그리고 그걸 배워서 어디에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복잡한 공식보다 얘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간단한 그림 하나 캡처했는데요.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죠. 배가 이렇게 뭐 하다가 갑자기 항해하다가 태풍이 온다든지 어두워져서 항구에 가야 돼요. 빨리 항구에 가고 싶은데 얘한테 항구의 위치를 가로에서부터 가로로 4m, 세로 거기에서 직선 방향으로 3m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2시 방향에 5m 거리에 뭐 예를 들어서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항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 자동 항법 장치의 극좌표 시스템을 쓰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끝까지 또 딴지 거는 학생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꼭 그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꼭 배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같은 데에서도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표면에 내비게이션에 이 극좌표 시스템이 안 나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방송으로 목적지를 안내할 때 아까처럼 오른쪽으로 4m, 직진에 3m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안내방송에서 2시 방향에 5m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할 때 우리 사람들은 훨씬 더 빨리 목적지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직교좌표보다는 새로 배운다는 이 극좌표계가 사람한테 인지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사람답게 어떤 평면을 해석하는 좌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변화식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죠. 얘네들의 상호 관계. 그러면 그 다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 같이 겹쳐놨어요. XY 기존에 썼던 이 직교좌표의 XY를 새로 배우는 R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와 Y와 R의 관계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세 개의 변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공식은 여기가 직각이었으니까 피타고라스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XY를 R로 표현하려면 이와 같은 피타고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세타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X와 Y를 이 세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X와 Y와 세타에 관련된 가장 간단한 수식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는 세타였지 탄젠트 세타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 세타는 어떻게 표현돼요? 1학기 때 배웠던 아크 개념을 이용해서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표현되는 거죠. 역시 이 우회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R이 필요한데 R 제곱이 아닌데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사실 이 변화식을 R과 세타 버전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써놓은 책이 있는데 극좌표 시스템도 조금 낯설고 힘든데 이 아크처럼 불편한 쪽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는 저는 이쪽 식으로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서 변화 공식을 조금 쉬운 쪽으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Y를 R세타로 바꾸긴 했지만 거꾸로 R세타로 표현됐는데 나는 아직 R세타가 익숙하지 않아서 기존에 익숙한 XY로 좀 바꿔서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익숙한 XY로 환산하려면. 그러면 R과 세타로 표현된 걸 나는 X로 바꾸고 싶으니까 이 R과 세타와 X에 관련된 가장 간단한 수식을 생각하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R과 세타를 가지고 이번에 Y를 표현하려면 그럼 R 세타에 이번에 Y를 표현할 때 이 세 개의 변수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장 간단한 식이었지만 목표가 뭐였냐면 R과 세타를 뭐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X로. R과 세타를 Y로 표현하고 싶었으므로 R 세타를 묶어서 한쪽으로 묶어서 X, Y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변화식은 원래 목표인 R과 세타는 R 코사인 세타는 X, R 사인 세타는 Y로 되는 거예요. 이 변화 공식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식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기존에 있던 x, y를 r 세타로 변하는 식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r 세타를 익숙한 다시 x, y로 환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핵심 공식 수준이 아니라요. 그 암호 키코드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교과서 예제 1번, 지금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예제 1번에 1번 문제를 보면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라 하는 예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 첫 번째 공식 딱 대입하면 나오고요. 그 밑에 풀이가 있습니다. 1번의 2번 문제는요.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라. 그거 이공식 대입하면 돼요. 거기 밑에 풀이가 딱 있죠. 그 점 대입하는 건 여러분이 꼭 공식 암기차 대입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제 2번에 이제 좌표, 점 하나가 아니라 방정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직교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바꿔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함수 1번 함수가 y는 루트 3분의 1x 이런 직교 방정식에 있는 이 직선을 극방정식으로 하나 바꾸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좌표 시스템 점 하나 바꾸는 걸 배웠는데 갑자기 점 하나 바꾸게 시키더니 이런 함수,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느냐? 그 방정식 자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이 다 직교를 극방정식을 직교로 이렇게 바꾸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계점이 아니라 함수, 방정식도 변화할 때 다시 이 공식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점이 아니라 함수에서조차도 이 변화 공식을 쓴다. 여기 있는 이 변화 공식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실질적인 그 예제 루트 3분의 1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늘 그러하듯이 처음 공부할 땐 가장 쉬운 상수 1로 바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y는 x, 이 직교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바꿔봐라. 그럼 여기 있는 이 x, y를 r과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배웠던 4개 변화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식은 이 정도 x분의 y로 바꿔서 x분의 y는 탄젠트 세타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x분의 y가 지금 1인 상태니까 탄젠트 세타가 1,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1이 될 때는 세타는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혹은 4분의 5파이다. 그래서 얘의 극방정식은 답이 뭐가 되냐면 세타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5파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이라 우리는 공식 이렇게 대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정도의 방정식은 이렇게 변화 공식이 아니라 거꾸로 극방정식 자체에서도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극방정식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극방정식 관점에서 저 방정식의 의미 한번 파악하고 넘어가면요. 지금 세타가 일단 4분의 파이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타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보조선, 시선이지만 우리가 직교좌표에 아직은 보조선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 X축을 시선이라고 하면 이 X축과 벌어진 편각 요만큼이 4분의 파이를 유지하는 상태. 근데 여기서는 세타 얘기만 있고 아까 배운 R 얘기가 없어요.
그럼 R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R은 무엇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R이 0이든 2분의 1이든 3이든 뭐 10이든 100이든 상관없는 이런 직선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R이 4분의 5파이다. 그럼 똑같죠? 그럼 4분의 5파이. 이렇게. 세타가 4분의 5파이다. 그러면 편각은 4분의 5파인데 R이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직선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뭐 변화식으로 바꾸니까 이거였어. 근데 얘는 y는 x란 직선이었으니까 직선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 세타 개념 자체로 극방정식 자체로 그래프를 지금처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예를 넘어가면요. 그 다음 예는 교과서에서 예제 2번에 2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5y까지 추가시킨 건데 아직은 조금 얘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이 문제도 더 단순화시켜서 예제 2번에 2번 요걸 빼고요. 그냥 기본적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익숙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얘를 극방정식으로 바꾸면을 해본 거죠. 그럼 이 직교 잡혀 있는 x, y를 r 세타로 바꿀 때 변화할 수 있는 식은 좌변 같은 경우는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r에 대해서 표현하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오겠고요. 우리는 r을 처음에 정의할 때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양수 a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이 원은 극방정식으로 바꾸니까 r은 a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도 변화식에 일일이 대입해서 오니까 이렇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극방정식 자체로 이 그래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극방정식에서 지금 r이 a다라는 의미, 아직은 보조선 x, y 쪽으로 써야 돼요. 그럼 r은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였거든요. 그러면 극점 혹은 원점에서부터 거리 a를 유지하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거리 a만 유지하면 돼요. 그 편각이 얼마든 4분의 파이든 뭐 마이너스 뭐 6분의 7파이, 6분의 5파이든 어느 편각을 갖든 여기에서부터 거리를 얼마를 유지하는 a를 유지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 a인 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원을 바꿨으니까 얘가 원이지가 아니라 R은 A라는 좌표 시스템 자체, 극좌표 시스템에서 얘는 원이겠구나를 이해하시고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극방정식으로 바꿨던 얘가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세타는 고정상수, 뭐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라든지 이런 거요. R은 A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직교방정식에서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fx가 있을 때 x는 어떤 상수 a다. 이런 거 배웠고요. y는 어떤 상수 b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극방정식은 보통 세타 편각에 대한 거리 r로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세타가 고정상수일 때, 그 다음에 r 값이 고정상수일 때에 해당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교방정식에서도 x 독립적인 a, y는 b 이럴 때도 있지만 그 변수, 기본 변수인 x와 y가 같을 때는을 배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극방정식에서도 세타, r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r과 그럼 세타가 기본적으로 같을 때는을 생각해 보고 싶죠. 그래서 R은 세타다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그 다음에 할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R은 세타에 우리 교과서에 이 문제가 2번 나오거든요. 처음은 지금처럼 직교방정식을 먼저 구하게 시키고요. 그 뒤에 조금 한참 뒤에 떨어져서 그래프를 공부하게 시켜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제 2개를 묶은 거예요. 근데 참고적으로 직교방정식보다 먼저 얘는 그래프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프 먼저 한 다음에
이 직교방정식을 갈 건데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결과 그림은 뭐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이 세타나 R 각각을 조금 다시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세타 얘기하면 시초선과 사이각 세타가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세타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 뭐 세타 고정 상수에 해당하는 건 이런 선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요. R이 얼마다, R이 상수다. 그건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 기준점, 극점 혹은 원점에서 더 거리가 일정한 상태로 원으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R은 A다가.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상수인 거와 R이 상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R은 세타로 넘어가려면 이 두 개념을 조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타가 4분의 1일 때는 R도 4분의 파인 거예요. 레디안만큼 이 4분의 파이. 그러면 이 편각이 2분의 파이 정도 되면 2분의 파이일 때는 그 레디안도 2분의 파이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편각이 0인 시점에서는 그 R도 0이 되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니까 머릿속에 이제 충분히 그림이 떠올리시겠지만 이런 상태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 거죠. 편각이 0인 시점에서는 R도 0이고 4분의 파이 정도일 때는 그 길이도 레디안만큼 4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일 때는 그 R도 2분의 파이고 편각이 파이가 되는 순간은 이 길이도 R이 되겠고 편각이 2분의 3파이만큼 내려가는 이럴 때는 그 레디안 2분의 3만큼 거리 R을 갖고 그 다음에 편각이 예를 들어서 2파이만큼 됐다. 그러면 그 길이도 2파이가 되는 이런 상태의 그림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딱 끊어놓지 않고 교과서에서 2분의 5파이를 좀 넘겨서 그렸지만 2분의 5파이까지만 그려도 조금 이 모양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교과서에 조금 하나 더 그려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얘는 2파이 넘어서 몇 바퀴를 돌았냐면 3바퀴 돌고 조금 추가적으로 4분의 파이 정도 더 간 거죠. 그래서 똑같은 R은 세타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지만 세타 구간을 좀 더 확대해서 0에서부터 2파이를 3번 돌리고도 어떻게 했어요?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상태. 4분의 한 25파인가요? 여기까지 갔을 때 모양을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많이 본 그림이죠. 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부터 이미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서부터 뭐 연필 잡는 뭐 아니면 도형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렸던 나선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그려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한 함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생각하지 못했냐면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직교좌표로 표현할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극좌표로는 이렇게 간단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세타와 R이 있지만 이쪽도 불편하고 이쪽도 불편하지만 여기에다 탄젠트를 씌우면 탄젠트 세타는 좀 이따가 x분의 y라는 xy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양변에 똑같이 탄젠트를 씌웠어요. 그러면 우변은 예상한 대로 xy로 변환이 되겠고요. 좌변은 뭐 r 정도를 양의 제곱근 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xy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꾸긴 바꿨으나 바꿔놓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앞에서 했던 함수들에 비하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나선을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체까지 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런 그 나선형에 대한 함수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 이걸로 접근하기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극방정식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함수식이고 그래프 개념도 더 쉬웠기 때문에 거기 직교좌표계에서 배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낯선 좌표라고 하지만 어떤 그림들은 극방정식에서
훨씬 표현이 간단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들 간단한 거 하나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교과서 예제에서는 아마 이게 3번에 2번, 예제 3번에 2번인데 지금 사인으로 안 돼 있고요. 코사인으로 돼 있어요. 코사인 버전 교과서에 풀어져 있어서 일부러 문제를 바꿔서 사인으로 제가 하나 늘렸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사인으로 바꿨을 때 지금 목표가 이렇게 표현됐지만 말은 극방정식이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직교방정식으로 환산했을 때 그 변화식 4개가 아직 외워지진 않았지만 보시면 기억하시면 사인 세타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R배가 있어야 R 사인 세타가 Y로 넘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R배도 필요하고 이쪽도 R을 바꾸면 뭐 표현은 가능하죠. 루트로. 그렇지만 이쪽에 똑같이 양변에 R배를 곱해주면서 R제곱으로 하는 순간 루트가 없는 이런 제곱식의 우변은 아까 예상했듯이 Y로 넘어오면 이와 같이 중심이 Y축으로 이동된 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거기에 있는 예제 2번에 2번 안 했는데요. 예제 2번에 2번은 거꾸로 중심이 Y축으로 이동된 거를 극방정식으로 바꿔보라고 했는데 그 Y축으로 이동된 게 똑같이 사인 세타 유형이죠. 5사인 세타. 그래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거기 보시면 원이 나오는 걸 아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예제. 얘가 4를 아니라 일부러 지금 2로 바꿨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극방정식은 어려워서 지금처럼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면 방식이 똑같아서 생략돼 있지만 원이 나타나요. X축으로 1만큼 이동된 원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극방정식을 마주했을 때 익숙한 직교방정식으로 바꿔서 원이구나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나선을 보셨지만 오히려 직교로 봤을 때 더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가 있고 극방정식이 훨씬 더 간단한 함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극방정식 자체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직교로 이 그림을 이해하지 않고 극방정식으로 그래프를 이해하는 방법을 들어가면요. 일단 극방정식 그리려면 처음 초보 버전은요. 테이블, 대응표가 필요한데 무슨 대응표냐? 직교좌표에서도 낯선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X와 Y에 관련된 관계 대응표 찾듯이 여기는 세타와 R에 대한 서로 대응표를 찾아서 그 대응표를 마킹해서 군데군데 점을 지어서 나머지 연속인 점으로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세타가 0일 때 2다. 편각 0일 때 2다. 세타가 6분의 8일 때 루트 3. 아까보다 길이가 좀 짧아져서 여기 정도 되겠다. 세타가 4분의 8일 때 루트 2다. 편각이 4분의 8일 때 길이가 루트 2면 아까보다 조금 더 줄어들어서 요 정도 정이 되겠다. 3분의 8일 때 길이가 1이다. 편각 3분의 파이 정도 될 때 길이가 1. 아까보다 더 줄어들어서 이렇다. 2분의 8일 때 0이다. 이래서 점을 마킹을 했죠. 특수각에 대해서. 그럼 이제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편각이 이쪽이죠. 근데 여기서 그때 R이 얼마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R 처음에 배울 때 거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거리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미 직교로 바꾸어서 중심이 1만큼 이동된 원이라서가 아니라 얘는 거리 R이 마이너스일 때는 벡터처럼 180도 돌아간 점에서 1이다로 환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3분의 2파이에서 1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이라 얘를 180도 돌린 이쪽에 있는 점의 길이 1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파일 때도 마이너스 루트 2거든요. 4분의 루트 3파이 편각이 여기에요. 그럼 루트 2 여기 정도 되겠죠. 근데 그냥 루트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면 얘를 180도 돌아간 이 점에서 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6분의 5파이
실질 평각은 여기죠. 거기에서 루트 3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이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얘도 180도 돌아간 점에서 루트 3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일 때 2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180도 돌아간 이 점에서 나타나는 2로서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유추하면 얘는 이 마킹한 점 말고 이와 같은 이제 원이 되는 걸 아는데요. 얘는 미리 바꿔놔서 원인 걸 알으니까 얘가 원이지 이 사이에 어떻게 될 줄 아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더 이 데이터 특수각보다 사이사이 일반각을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몇 개의 포인트로 그림을 추론하기 힘들 때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요구할 때 정수 단위가 아니라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극좌표계에서는 특수각 사이사이에 일반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이제 계산기를 동원해야 될 때도 많지만 시험 보는 과정 중이나 이럴 때 계산기가 동원되지 않을 때는 일반각으로 추론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사이사이가의 그 연속적인 개념으로 직교좌표화된 그림으로 반대로 극좌표로 환산하는 그런 기법으로 그래프를 익히는 방법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래프 환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극방정식에서 배웠던 원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요. 첫 번째 우리가 극방정식에서 R은 A다가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R은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물론 A는 뭐 2다, 4다, 뭐 교과서에 5다도 있었지만 그거는 크기에, 원의 크기에 영향을 줬지만 유형이 그 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중심이 X축으로 이동된, 사인 같은 경우는 중심이 Y축으로 이동된 원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좌표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좌표를 배웠지만 거리라고 했던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R제곱 같은 경우도 뭐 A제곱은 하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식이 나왔는데 처음에 거리라서 그냥 양수 A로 제가 이해를 시켰지만 식을 쓰다 보니까 R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R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아까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좌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R이 거리라고는 하지만 계산상 나오는 불가피한 마이너스 R은 180도 돌아간 벡터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세타에서 파이를 더한 이 위치가 마이너스 R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R도 음이 있을 수 있지만 세타도 음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타 음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삼각함수에서의 방식과 똑같이 이 양의 방향은 우리가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세타 양의 방향이고요. 음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각 편각의 음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즉 우리가 기존의 세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4분의 파이의 뭐 길이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음의각으로 어떤 점을 이걸 표현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은 꼭 이렇게 음의각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익숙한 양의각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생각될 수 있죠. 높은 점이지만 양의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이 점은 직교좌표계처럼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유일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점 말고 얘는 양음 말고도 한 바퀴 돌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표현한 건 한 바퀴 돌고 온 점만 있지만 그게 몇 바퀴 돌을지 모르니까 n 바퀴 돌을 때마다의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럼 평각만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R이 마이너스인 걸 배웠거든요. 그 개념까지 집어넣으면
4분의 5파이에 마이너스 개념을 집어넣으려면 반대로 파이를 뺀 4분의 5파이에 파이를 뺀 4분의 파이 점에서 길이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하는 순간 다시 파이배가 더해진 우리가 알고 있는 4분의 5파이의 1, 즉 4분의 5파이 평각의 1, 이런 식으로 같은 점으로 표현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점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요 예는 아까 예제 1번에 2번 이거를 직교좌표로 바꾸라는 문제였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바꿔서 극좌표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바꿔 봤어요. 그럼 2,6분의 파이 이런 점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 조금 전에 세타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요만큼 반대로, 그러면 R은 인데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로 표현될 수 있겠죠. 같은 점이지만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네. 그러면 지금 R이 양인데도 불구하고 현각 세타가 양이나 이렇게 두 가지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점을 R이 마이너스인 상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R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표현하려면 얘네들을 다 180도 뺐어야 돼요. 그럼 얘 180도 다시 돌리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다가 거리를 2가 아니라 마이너스 거리 2로 집어넣는 순간 요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양의 편각으로 계산했던 6분의 파이에 다시 180도 돌아간 6분의 7파이 요점에서 길이가 마이너스 2로 하면 다 반대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2로 돌아가겠죠. 이와 같이 마이너스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r을 기준으로 해서 세타가 양과 그래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EM파이만큼 돌아가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어서 표현은 굉장히 많다는 걸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아직은 점 하나 표현이 다양한 걸 배웠다면 점이 아니라 어떤 극좌표 구간, 이제 구간으로 표현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를 좀 알아볼 텐데요. 혹은 뭐 극좌표 집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극좌표 집합 혹은 구간의 의미로서의 이제 범위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세타는 4분의 파이를 일단 고정을 시켰고요. R만 마이너스 3에서 2라는 구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세타 4분의 파이 여러 번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4분의 파이인데 R이 0에서 2까지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0에서 2만 쓰는 게 아니라 음인 마이너스 3까지 쓰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선분이 됐죠. 선분. 그러면 이제 점이 아니라 이렇게 구간도 표현할 수 있구나. 선분도 표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y는 x라는 직선을 극좌표로 바꾸면 세타는 4분의 파이 또는 세타는 4분의 5파이라고 했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타가 4분의 파이라고 하지만 R이 양일 때는 이렇지만 R이 음일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Y는 X라는 직선을 세타는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해도 R이 양과 음이 들어가면 이 자신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5파이라고 해도 R이 양일 때와 반대로 음일 때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역시 그 직선을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얘를 표현할 수 있는 함수는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돼서 지금 마이너스 개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4분의 파이일 때 R이 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앞에서는 이렇게 끊어서 했던 이 반대로 간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먼저 아까 선분을 표현했다면 지금 이렇게 반직선화된 걸 표현할 때도 쓸 수 있고 물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타가 4분의 5파이에 R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이렇게
반직선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구간 하나 더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에 R은 1에서 2 사이고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다. 그럼 R은 1이다. 이쪽 R은 이쪽 경계 1은 반지름이 1인 원이었어요.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1인 원이죠. R은 2다. 그럼 극점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2인 그런 반지름을 갖는 원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데 거기에서 그 경계선 사이니까 이 부분들이 되겠죠. 요거 부분이 되는데 세타를 또 제한시켰어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만 해당한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간 하나 더 설명드리면요. 꼭 R과 세타가 동시에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세타만 구간으로 주어질 때가 있죠. 마치 우리가 R 세타 방정식 세타는 얼마 하듯이 구간도 세타만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세타가 3분의 2파이다. 즉 세타는 3분의 2파이는 이 직선 R 얘기가 없으면 그 R 모든 R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쪽 경계 끝인 세타는 6분의 5파이다. 그러면 R 얘기가 없으니까 모든 R이라다 보니까 이 직선. 그러면 세타는 3분의 2파이라는 이 선보다는 세타가 큰 쪽, 6분의 5파이보다는 같거나 작은 쪽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전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극방정식의 이제 그래프를 조금 앞에서 했던 원 정도 우리가 사실은 원이나 직선을 극방정식으로 배우려고 원이나 직선 정도를 극방정식으로 하려고 극좌표를 배우는 건 아닐 거라고요. 이미 원이나 직선 정도는 직교좌표에서도 충분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나선이라든지 아까처럼 뭐 뒤에서 오늘 조금 이따 배울 신장형이나 누가 봐도 직교좌표에서는 방정식이나 이런 게 불편했지만 극좌표만 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편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극방정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낯선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극방정식에서의 그래프 특징, 어떤 특성이 있나를 좀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래프 특징 파악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보통은 대칭성이죠. 우리가 직교좌표에서도 모르는 그래프를 특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칭성인데 극좌표에서도 대칭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칭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세타일 때의 값이 R이었는데 마이너스 세타일 때도 R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X축의 대칭일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타일 때 R이었는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180도로 넘어간 Y축으로 대칭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때도 그 길이가 똑같이 R이면 누가 봐도 Y축 방향에 대해서 대칭인 개념인 그래프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원점에 대한 특징은요. 세타일 때 R이었던 걸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세타일 때 마이너스 R 개념을 집어넣는데요. 마이너스 R 개념이 익숙한 사람은 그렇겠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세타일 때와 요만큼 파이가 더해진 그래서 이 점은 세타 플러스 파이 위치에서도 똑같이 R을 갖는다면 원점 대칭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마이너스 R보다 쉽다고 생각돼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럼 그림으로는 대칭성을 알았지만 실질적인 식에 대입했을 때 더 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저걸 그림으로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함수와 같은 식으로 판정하려면 우리는 극방정식을 마치 이렇게 음함수처럼 우리가 직교방정식에서 x, y를 음함수로 표현하듯이 얘도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을 때 x축 대칭은 세타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세타하고 같아지면 x축 대칭이 되는 거고 y축 대칭은
이 세타 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타일 때하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Y축 대칭이 되겠고요. 원점 대칭은 교과서 버전으로 하면 세타 변화를 주지 않고 R 자리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는데도 원래의 식과 같아지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마주치는 극방정식은 이렇게 음함수 타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타입이 많냐면 R은 F 세타 이렇게 양함수 타입이 좀 더 많아서 요 마이너스 R 개념은 그림으로는 쉽지만 원점 대칭에 적용할 때 이런 함수에서 여러분이 혼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버전으로 이 대칭 판정법을 다시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이제 R은 F 세타라는 이런 양함수 관점에서 봤을 때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는데 원래 세타 집어넣었을 때하고 똑같아지면 X축 대칭, 세타 자리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는데 원래 세타하고 값이 같으면 Y축 대칭, 파이 플러스 세타를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F 세타하고 같아지면 원점 대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그래프들의 대칭성을 판단하는 방법, 함수로 판단하는 방법까지 설명했고요. 그럼 그걸 적용해서 이제 다음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 갑자기 교과서 예제하다가 이게 웬 예제냐고 하시겠지만 교과서 예제 3번의 1을 보면 사실은 R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거 그래프 하긴 힘들어서 제가 요 밑에 조금 우리 수준에 좀 더 단순한, 아까 코사인까지는 해봤잖아요. 코사인 1이었으니까 요 분모에 2를 조금 더 추가시켜서 요 그림으로 지금 문제를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파악을 해보려고요. 이 그래프 파악을 해보려고 대칭성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 X축 대칭이더라. 그래서 이제 X축 대칭인 거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칭성을 파악한 이유는 360도 전체 2파이까지 데이터를 모른다가 아니라 0에서 파이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나머지는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파이까지의 대칭, 그 대칭하기 이전에 요만큼의 대응표를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0일 때 0이더라. 3분의 파일 때 2분의 1이더라.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는 1이더라. 3분의 2파일 때는 2분의 3이더라. 파일 땐 2더라 해서 이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이제 지금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넘어가기 전에 이거 너무 점이 듬성듬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얘를 조금 더 사이사이에 특수각도 더 마저 채우면 뭐 6분의 파일 때는 좀 불편하지만 1 마이너스 2분의 뭐 루트 3이라든지 뭐 4분의 파일 때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든지 이쪽에 4분의 3파이 정도도 뭐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뭐 6분의 5파이 같은 경우도 뭐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라든지 이런 점 지나는 거를 특수각 정도 더 채울 수 있는데요. 그 특수각 채워서 보셔도 여러분이 얘가 이렇게 완성된 심장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일반각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응표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대응표 말고 연속적인 직교좌표 그래프를 가지고 대응표 대신해서 극좌표로 환산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얘는 이제 나중에 심장형 거의 공식으로 외워야 되는 그래프라 결과 그림을 이렇게 해서 대칭성으로 활용해서 그림 그리는 정도로 가볍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코사인 세타를 했으니까 이번에 사인 세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대칭성 확인을 해봤어요. 결과만 써놨어요. 이 그림이 조금 실어야 될 게 많아서 그림도 여러 페이지인데 식을 너무 많이 실을 수가 없어서 결과식만 확인드리면요. 얘는 Y축 대칭이에요. 그러면 뭐 대칭성을 아직 그렇게 적절하게 이용할 수준은 아닐 수 있으나
대칭축을 활용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뭐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의 그림 데이터만 가지고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직교좌표로 대응표로 가지 않고 지금 뒤에 있는 이 검은색이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직교좌표 버전으로 그려놓은 거야. 낮게 점 아까 대응표가 너무 유한계다 보니까 연속적인 개념으로 대응표 대신에 연속적인 직교함수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 직교함수를 극좌표로 환산한 게 이 빨간색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환산하지 하시는 분을 위해서 결과 그림 말고 이 내부 자세한 과정을 클로즈업해서 설명드리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가 어떤 일이 보니 0일 때 편각 0일 때 1이었어요. 0일 때 1이죠. 2분의 파일 때 2예요. 2분의 파이. 그런데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를 잘 보시면 1에서 2까지 길이가 서서히 늘어났어요. 우리가 특수가 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몇 개의 점이 아니라 서서히 늘어나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여기랑 똑같은데 반대로 대칭이 돼서 내려가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이쪽이랑 대칭이 되면서 똑같은 어떤 길이 변화를 가져서 2에서 어디까지요? 1까지로 길이가 줄어들면서 내려오는 거죠.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요 구간은요. 1에서 얘가 지금 1이었거든요. 1에서 2분의 3파이 0까지 오는데 서서히 길이가 줄어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0까지. 그래서 얘가 1이었던 게 현각 줄어들면서 서서히 줄어서 0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도 얘랑 그림이 대칭이 되면서 똑같이 0이었던 게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심장형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연속적인 그림으로 그래프 파악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아까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했다면 플러스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뭐 대응표보다는 얘를 직교좌표화된 그림에서 극좌표로 환산한 걸 했고요. 앞에서 2번 대칭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선 대칭성을 생략했는데 얘는 식으로 판단하면 X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식 자세히 설명한 그림으로 가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데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나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다 이렇게 심장형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거를 뭐 대응표로, 직교좌표로, 극좌표로 이런 식으로 대칭성까지 환산하지만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이 패턴이 나오면 얘는 심장형이야 하고 바로 그리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림을 쉽게 그리느냐? 지금 우리가 보통 절편, 직선도 이제 익숙하면 절편으로 확인하듯이 편각이 0일 때 얼마냐?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 편각 2분의 파일 때 얼마냐? 그 다음에 편각 파이일 때는 얼마냐?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라는 편각일 때 얼마냐? 딱 이걸 찾아서요. 0일 때 2, 2분의 파일 때 1, 파일 때 0, 2분의 3파일 때 1 이런 점을 갖는 심장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 이 심장형을 그리셔야 돼요. 물론 얘는 아까 이전 방법처럼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충분히 그림하고 직교를 이쪽으로 환산해서 오는 걸 연습하시라고 제가 그려놨지만 이제 마지막 이 방법처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도 심장형. 그래서 이 직교좌표로 표현된 거를 다시 극좌표로 환산하는 방법, 이 그림 보고 여러분이 환산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심장형이야. 그러면 절편들 0일 때 편각 0일 때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 편각이 얼마다? 0이다. 근데 대칭성까지 확인했더니 얘가 Y축 대칭이다. 그러면 우리는 파일 때를 얘는 필요도 없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만 알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뭐 R이 얼마다?
2다. 그러면 이 세 점만 마킹해서 이렇게 반쪽 심장형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완성해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심장형은 아까 공식에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두 개만 했는데 1만 됐냐? 2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이 아니라 2. 그럼 2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요. 2를 공동으로 묶어서 요만큼 앞에서 했던 그 심장형이죠. 그 심장형의 몇 배를 한 거냐면 길이 2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에서도 처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했지만 그 앞에 상수 2냐 4냐에 따라 길이가 크기가 달라지듯이 얘도 그 길이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 직교좌표로 이렇게 그린 거를 극좌표로 넘어오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얘가 심장형인데 길이가 2배 돼서 확인하려면 0일 때 값이 얼마예요? 0일 때 평각 세타가 0일 때 2예요. 이번에 계산하면. 그 다음에 2분의 파일 때 0이에요. 얘는 대칭성 확인하면 Y축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파일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1이고 2던 게 2배로 팽창이 돼서 이런 점을 갖는 심장형. 그러면 이렇게 반쪽짜리 심장형을 그리고 Y축의 대칭.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배. 그러면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3배에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아까 이쪽 심장형에서 3배가 팽창된 요만큼 그런 심장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처럼 절편에 해당하는 그 점을 파악해서 심장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심장형 배운 거 한번 정리 들어가면요. 오늘 낯선 그래프지만 극방정식에서 이런 2개의 심장형을 배웠어요. 조금 더 정리해주면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또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런 심장형을 배웠어요. 그래서 심장형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나중에 직교좌표로 바꿔보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극좌표일 때 그나마 그래프가 쉽거든요. 그래서 심장형까지 했는데 좀 내용이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학기 초부터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학기 초이니만큼 여러분이 이번 학기도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으셨잖아요. 그 마음을 요 심장형에 꼭꼭 눌러 담아서 한 학기 또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어려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